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로 너희들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그러려면 1,000원짜리 아이템을 싸게 사서 얼마에 팔지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1,000원짜리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6살 때부터 거의 노가다로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물경력을 쌓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부속품이 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책바퀴 굴러가는 기획자가 된다면 그럼 그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전부! 그때 제 채널에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기술을 먼저 키워라. 나만의 핵심 역량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기술을 키워라 라고 하셨는데 2년 후가 지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유튜브에서 말을 해줘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커머스 스마트 스토어로 너희들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템을 1,000원에 사왔어요. 1,000원에 사왔는데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3,000원에 팔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월 1,000만 원씩 내가 버는 구조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죠.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나도 1,000원에 때울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1,000원에 때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3,000원에 팔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엔 점점 가격이 줄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오랫동안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나도 그만두고 이런 거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본질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1,000원짜리 아이템을 싸게 사서 얼마에 팔지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1,000원짜리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본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뿌리 깊이 박아서 쭉쭉쭉쭉 키워나가는 과정 동안 거름 줘야죠, 물 줘야죠, 클 때 동안 또 기다려줘야죠.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힘들어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라고 가정할게요. 내가 이거를 다 키우고 열매를 먹기가 힘드니까 1,000원짜리 포도를 사와.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또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가치를 집중시켜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휘발성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나중에 다 자랐어. 그럼 뭐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리겠죠. 그걸 갖다가 팔 수가 있잖아요. 자, 팔잖아요? 그럼 또 뭘 할 수 있죠? 포도 가지고? 건포도도 만들 수 있고 포도즙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생각도 안 드네. 브랜딩을 해서 와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가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강화돼야 돼요.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나의 가치가 강화되는 게 중요하지, 누구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면 이거는 이 좋은 게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생각 딱 하실 것 같아요. 아울지란 대표님은 어떤 뭐 인테리어, 디자인 약간 이런 거에 딱 싹이 보였으니까 오케이, 나 여기에 본질 강화, 내 이제 시간과 에너지 투여한다 라는 어떤 베팅이 될 수 있었겠지만 많은 분들은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듣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마라. 누구나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이건 너무 직업들을 까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아이템들. 제가 이번에 카페 창업을 했거든요. 이거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페 창업을요? 그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카페 창업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책을 10권을 읽고 창업을 했어요. 카페에 대해 창업에 대한 책. 네, 왜냐면 내가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니까. 기계 세팅하는 방법, 뭐 디테일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10권을 읽고 창업을 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되는지 성패는 여기에다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제가 카페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카페 창업을 한다니까 많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야, 카페 하면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런칭한 소파 브랜드, 이거? 네, 페르손이라는 소파 브랜드, 이걸 여기다 진열해 놓고 팔고, 그림도 제가 아는 이 작가들을 몇 명 섭외해서 이런 작품을, 활동을 이 공간에 시키고 또 전시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림을 또 팔고. 그리고 여기 있는 주방이 제가 만든 싱크대 브랜드예요. 진짜요? 네, 저희 싱크대 브랜드인데 인디퍼 퍼니처 랩이라고 해서 이걸 또 여기서 갖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카페로는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 강화라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본질이 강화가 되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쇼룸 역할을 하는. 그렇죠. 쇼룸 역할도 되고 직원 복지도 돼요. 여기가 저희 사옥 1층이거든요. 저희 사무실 2층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서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이거 문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 8명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구조를 세팅해 놓으면 여기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계속 세팅을 해요. 세팅 값을 계속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안 돼, 카페 이렇게 하면 망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카페를 창업했어,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를 뭘 끼워 맞출 거냐, 뭘 여기다 가치를 더 줄 거냐, 이건 자기만의 방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들어가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본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물경력을 쌓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뭘 해봐야겠다 대신 어떡하지?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좀 되게 안타깝기는 해요. 쳇바퀴 돌아가는 메커니즘 속에 부속품이 되면은 그냥 그 부속품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속품이 되지 말고 내가 이거를 쳇바퀴 굴러가는 기획자가 된다면 그럼 그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도어를 만드는 생산자예요. 그 도어를 계속 만들어. 그럼 거기에 대한 로직을 다 알겠죠. 그럼 그 로직을 알면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겠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계 장비 세팅해서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시간과 기술과 시간을 버틴 힘들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들은 어느 가치든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어를 만드는 생산자, 이 공장에서 이것만 찍어내는 사람,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무엇을 내가 더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장 가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거의 엮어서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냐,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은 글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 포도나무를 심을 건덕질 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격리를 봐도요, 회계 업무만 보는데 그러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격리들은요, 내가 이 회계 장부를 봐. 그러면 장부를 보면서 기업들하고 조인을 하잖아요. 회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컨설팅이 돼요. 왜냐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공문으로 넘어오고 업체들하고 미팅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소 설립을 했을 때 연구소 설립 인원들에 대해서 세금 절세, 법인세 절세, 이런 받는 혜택들이 있어요. 이런 절세 혜택들을 그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 관리를 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컨설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세금, 기업들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의 우물을 파면서 거기서부터 가지를 뻗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거기에 매몰돼 있어. 그리고 일 더 시키거나 다른 게 있으면 부정만 해. 어떤 부정? 나한테 일 더 시키는 거야. 나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스텝이 넘어가려면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유튜브 편집자가 있어요. 유튜브 편집자가 편집만 해. 편집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편집자로 해야 돼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세상에 편집자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기획자가 많으니까. 기획자 많지 않잖아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면 기획이 보여. 이 영상이 나왔는데 이 조회수가 왜 잘 나왔어? 이 썸네일은 뭐 노출된 클릭률 몇 프로야? 그럼 DB를 계속 모아. 아, 그럼 이런 영상이 잘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편집, 기획 이런 걸 하다 보면, 기획자가 되다 보면 유튜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는 말 자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물론 회사에서 월급만 제깍제깍 받는 월급 루팡 이 되려면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대신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지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얘기 들으면 막 좌절감도 생기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좌절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유튜브를 특히 볼 때마다 그런 좌절감에 빠진 분들 계실 텐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유튜브 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버티는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언젠간 기회가 와요. 저도 그 기회가 빨리 오지 않았어요. 저는 26살 때부터 거의 노가다로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32살에 창업을 했고 32살에 창업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힘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된 거는 36살 때부터였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35 넘어가는 36부터 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한 곳을 깊게 파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디깅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엔잡러, 다양한 사이드 잡을 하는 게 나도 그 어떤 일을 더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하면은 휘발성으로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그 가치가 약하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려요. 나무는 뿌리 깊게 강하게 박힐수록 부서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무를 얇게 쓰러지잖아요. 태풍 울면 다 쓰러져요. 한 방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은 강력한 뿌리가 잡혀 있으면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소파 사업 망하고 싱크대 사업 망하고 그림 사업 망하고 저희가 유튜브
유튜브 기획 컨텐츠 이런 것도 하거든요. 다 망해도요, 저는 인테리어란 본질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망해. 그래도요, 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타일도 하고 필름도 할 수 있어요. 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질이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뭐든 하면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이 너무 탄탄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탄탄하고 엄청 깊은 나무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내가 진짜 뿌리가 요만큼 내린 상태인데 막 주변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내가 먼 미래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내가 설정해놓은 목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나 저기 평생 못 갈 것 같아. 하루하루 살면 못 갈 것 같아. 근데요, 못 갈 것 같은 게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갑니다. 내 능력이 이렇게 깔려 있다가 빵 올라가요. 그게 기회를 잡았을 때, 홈런을 쳤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홈런 점프를 하기 직전까지 그 나를 다지는 그 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의 습관,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축적이 됐을 때는 엄청 나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적된 사람 못 이겨요. 습관으로 축적된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지 않은 거는 그거를 안 지키려고 하는 걸 안 하셨다는 거네요. 네. ENTJ 모먼트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럼 거기서 나 망했네가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나라도 다른 점을 찾아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게끔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카페 매니저가 오늘은 화병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다 죽을 것 같다고 이거를 밖에다가 다 내보내서 물 주고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든 하나라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성의, 그런 노력.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네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보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 채널에서 해주셨던 얘기인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버실 때 철거하시면서 했는데 정말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려고 엄청 노력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창업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연봉 8천을 부르셨다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80만 원이었고 연봉 2,400 받을 때였는데 이제 월 500씩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죠. 오늘도 저희 소장 중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오늘 보너스로 현금으로 꽤나 주고 그리고 연봉도 오늘 1,000만 원 올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오늘 아침에. 소식이네요. 원래 이렇게 연봉을 좀 잘 올려주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만한 가치를 주는 친구한테 확실한 보상을 해줘요, 저는.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걸 인정을 해줘야 그들도 하는 맛이 나죠. 근데 머물러 있는 친구들한테 절대 그런 가치를 주지 않아요. 저희는 회사에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봉 차이가 진짜 심해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지금 해주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간이 전 상당히 길었죠. 13년을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선 13년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빠르죠. 그죠? 유튜브 책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책은 진짜 거기에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책 읽기 시작한 게 2년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더 빨리 읽고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개발 이런 내용들을 더 빨리 봤다면 훨씬 빨리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늦었죠, 저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쓸데없는 노력보다는 내가 계속 하는 거에 투입되는 모든 DB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가치 있게 행동해 보시면 분명히 누구라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시고 진짜 3년 동안 내가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디깅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 디깅 책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짬부님 채널에 한번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DM을 주셨어요. 짬부님 채널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번 찾아오고 싶어요. 심지어 짬부님 채널 보고 저희 회사에 입사한 친구가 4명이나 돼요. 아 진짜요? DM 와서. 뭔가 DM 왔다는 건 용기를 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시도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용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이나 입사해서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짬부님 덕분에 아주 좋은 기인들을 얻어서 항상 이 채널에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자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킹짬부.